유관순 체육관을 찾아주신 관중 여러분, 그리고 씨름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에 펼쳐지는 한민족 스포츠 2002 세라젬 마스다 설날 천안장사 씨름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수단 및 심판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입장. 네, 다음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및 관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 설날 천안장사 씨름대회 대회장이신 한국씨름연맹 엄삼탁 총재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씨름팬 여러분, 이곳 천안 유관순 체육관을 가득히 메워주신 뇌기빈 여러분, 이모년 새해 희망을 담는 장사들의 새해 큰 절을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천안 시민의 설날 올 것을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의지에서 이 대회를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이근영 천안시장님, 장상훈 시의장님, 국정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전용학 국회의원님, 이강우 대추진위원장님, 천안시 체육회, 천안시 씨름협회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프로와 아마가 다시 만나 상생의 한판 대결을 벌일 2002년 설날 장사 씨름대회가 민족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이 자리 잡은 이곳 천안에서 개최됨으로써 민족 씨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뒤새기고 천안 시민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애로부터 씨름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민속 경기로
자리매김을 해오며 단오와 백중, 추석, 설날에는 지역마다 대대적인 축제를 빌어 대동의 의미를 뒤새겨 왔습니다. 수천 년을 넘게 이어온 우리 씨름은 국기로서의 당당함과 전통 민속 경기로서의 그 뿌리를 더욱 다져가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을 통해 이제는 씨름을 통해 민족 정신의 고취와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는 민속계계로 발전 확산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경기를 시작으로 이틀간 펼쳐지게 될 2002년 설날 장사 씨름대회는 그동안 동계 훈련을 통해 기량을 연만 장사들의 멋진 한판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장사들이 힘찬 함성으로 새해 첫날 모래판을 울릴 때 많은 박수와 격려로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회장을 찾아주신 관중 여러분과 내 기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본 대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KBS 관계자 여러분들과 모든 언론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근영 천안시장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천안, 하늘도 편하고 땅도 편하고 사람도 아주 편한 이 스포츠 도시에서 우리나라 천하 장사들이 힘과 기량을 겨누는 한판 승부를 가지시게 됐습니다. 늘 우리 씨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엄상탑 총장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KBS 한국방송공사를 비롯한 각 언론기관, 씨름 선수 여러분, 그리고 팔도 노래자랑에 참여하신 전국에서 오신 노래가족, 그리고 송혜 선생님, 김인엽 악단장님, 김중자 무용단 여러분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환영을 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 뜻깊은 대회를 준비하는데 장훈 씨름협회 회장님, 이광우 천안시 씨름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체육회 임원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았습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 힘을 겨루고 마음껏 즐기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대회인 2001 설날장사 씨름대회 설날장사에 올랐던 LG투자증권 황소씨름단 염원준 선수의 고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고천문. 이 백성들 흙이 되고 물이 되고 불이 되고 바람이 되주시는 한 아버님, 이 자리 이 터전에 다시 메시고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백성들 몸에 살이 돌고 피가 돌고 숨결이 돌고 근력이 생기도록 도와주소서. 개울이 불고 우물이 충충하고 논 밭들에 윤기 흘러 기와효초 만발하게 하여 주소서. 선수 전체 차렷 뒤로 돌아 관중 여러분께 경례. 선수 퇴장. 네, 다음은 개막 의식입니다. 한국씨름연맹 엄삼탁 총재, 그리고 이근영 천안시장, 새천년민주당 전용학 의원, 천안시 장상훈 시의장, 천안경찰서 한상희 경찰서장, 그리고 이강호 대추진위원장, 한국씨름연맹 강영호 고문, 그리고 천안시 안상구 의회 의원께서 개막을 알리는 터치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우리 관중 여러분께서도 개막 의식에 함께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나, 둘, 셋에 맞춰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여러분 다 같이 하나, 둘, 셋! 뜨거운 박수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들의 파도 속에서 2027년 마스터 설날 천안장사 씨름대회가 개막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모래판 제막식입니다. 모래판 제막은 2001 천안에서 개최된 82회 전국체전 성공 개최 주역인 자원봉사단체로서 솔선 참여해주신 자원봉사단체 단체장님과 수고해주신 천안시 씨름협회 임원민 체육회 관계자입니다. 이제 모래판을 감싸고 있는 대공식 엠블럼인 시라미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년 한 해를 담글 첫 모래판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래판의 신성한 기운을 북돋고 설날장사 씨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제막 행사가 거행이 됐습니다. 전국의 씨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천안시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이란 이름 그대로 임원년 한 해 모든 것이 편안했으면 하는 기원을 가져봅니다. 아울러서 모래판에서도 모든 씨름인들이 화합단결하고 새로운 팀도 생겨서 씨름 선수들의 멋진 묘기에 더 한층 씨름 팬들이 열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2002 설날 장사 씨름대회 오늘 첫날 KBS 전임 씨름 해설위원 김해인제대학교 이만기 교수와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교수도 한마디 해주시죠. 먼저 임원년 새해에 우리 씨름을 사랑하시고 네.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만 하더라도 푸근하고 정감이 가는 우리 고향에서 우리 씨름팬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02 모래판이 제막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황교안의 천하통일로 막을 내렸던 모래판. 과연 새로 개막된 저 모래판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지 금년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날 대회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날 대회는 매년 그 대회의 공식적인 대회는 3월 달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네. 이제 새해 첫 벽두, 첫 해에 음력으로 여는 그 설날 대회에서 천하장사가 된다는 것은 참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아마추어와 같이 이제 화합의 무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민속이 3년여간에 걸쳐서 이제 지금 아마추어와 민속이 씨름이라는 큰 어떤 도덕목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결집을 네. 열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설날 대회입니다. 자, 재작년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네, 그렇죠. 프로에서 21명, 각 팀당 7명씩 21명, 아마추어에서 11명. 이렇게 해서 32명의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씨름꾼들이 벌이는 씨름의 축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설날 대회는 예비 스타들의 어떤 그 무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아마추어 선수와 민속 간의 그 어떤 그 격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재작년 첫 번째 시도했던 프로와 아마의 대결, 프로의 완승으로 끝났고 작년에는 이제 그 거인 최홍만 선수가 그나마 8강에 들어서 7품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과연 금년 한 해 아마추어 선수들의 기량은 작년보다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프로 선수들과의 경기를 이제 지켜보면서 기량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씨름 심판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임채웅 주심을 비롯해서 김윤경, 김부영, 이윤진 부심이 먼저 모래판에 나왔습니다. 먼저 16강을 가리는 32강전부터 8강 선발전까지 오늘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32강전. 네, 경기 규칙에서 약간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네. 민속에서는 지금 앉아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삿발을 잡고 일어서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네. 아마추어에서는 그 작년도 2001년도서부터는 이제는 그 앉아서 잡는 것 방식보다 네. 서서 잡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를 하다가 주의나 경고를 받으면 민속에서는 경고가 그 해당 경기에만 끝이 나고 다음 경기까지 이어지지 않지만은 네. 아마추어인 경우에는 첫 판에서 경고를 받으면은 그 경고가 결승전 경기 끝날 때까지 경고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룰에 의해서 경기가 진행됩니까? 그래서 지금 민속의 경기 적용 룰에 의해서 이번 설날 장사 씨름 대회가 진행이 네, 되겠습니다. 앉아서 삿발을 잡는 방식으로 맨 먼저 LG의 염원준, 청사파, 현대의 김용대. 김용대는 작년도 한라급의 제왕이었습니다. 참 그 대단한 기량을 선보였던 김용대 선수. 과연 백두급의 맹장 염원준 선수 작년에 함양에서 백두봉에 올랐고요.
또 작년도 그 설날 씨름대회 장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염원준 그렇습니다. 선수. 이 맹장을 맞아서 과연 어느 정도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최대 꿈이라고 한다면은 천하장사가 한번 돼보는 것이 네. 염원준 선수한테는 최대 꿈이죠. 그렇죠. 지금 뭐 지역 장사 백두 그다음에 이 설날 대회까지 다 했거든요. 네. 자, 안다리. 그러나 밀어치기, 잡치기! 대단해요. 김용대. 첫 판부터 벌써 이 김용대 한라급 선수죠. 네. 한라급 선수가 작년도 설날 장사입니다. 지금 이 염원준 선수가 말이죠. 작년에 그 한라봉을 무려 3번이나 점령을 했어요. 네. 보령 영암 함양에서 말이죠. 지금 김용대 선수. 네. 다시 한번 안다리에서 빗장거리죠? 네. 빗장을 걸면서 잡아 돌렸습니다. 이 김용대 선수의 지금 체중을 보면은 어제 개최에서 111.2kg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용대 선수가 한라봉을 그렇게 많이 제압할 수 있는 어떤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개최하고 바로 다음 날은 이제 단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단체전에서는 김용대 선수가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흘째 진행되는 한라 장사 결정전에서는 무려 3번이나 정상을 밟았고 최고 수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역시 그 체중 조절의 첫날이 되면은 아직 자기 체중이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단체전에서는 좀 부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바로 지역 장사전 경기에서는 네. 그 다음 날이 바로 경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최장 감량 후에. 한 10kg를 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돌자판. 밀어봅니다. 안다리 걸렸어요. 안다리. 김용대. 자, 첫 판부터 이변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기네요. 한라봉의 최고수 김용대 선수가 작년도 설날 장사 염원준 선수를 거꾸로 들였습니다. 자, 김용대 선수가 처음부터 큰 일을 저지르네요. 역시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 민속 실험이 뭐 이제는 국민들 속에 사랑받는 속에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역시 김용대 선수 이런 한라급 선수들이 격투기의 묘미,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이긴다는 그런 격투기의 묘미를 지금 이제 이번 그 이모년 첫날부터 지금 이제 그 씨름의 어떤 묘미를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대불대학교 백성욱 아마추어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공사빠가 현대 김정필 선수. 자, 이 백성욱 선수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백승옥 선수는 대불대학교 지금 2학년생입니다. 22살이고요. 1m 87에 135kg 덜 빼지기가 주특기입니다. 네. 본직이 그 전라남도 여천이 고향이고요. 작년도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이 인삼배 통일장사에서 우승을 한 선수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백성옥 선수는 작년도 설날 대회에서도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울산 동구청의 김민수에게는 이겼지만 2회전에서 신봉민 선수에게 무너져서 프로의 벽을 실감했었는데 과연 그 1년 사이에 얼마나 기량이 늘었는지 김정필 선수와의 대결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죠. 지금 이 대불대학교의 백성우 선수는 135kg, 김정필 선수는 155.9kg니까요. 네. 약 20kg 정도의 그 체중 차이가 나고 신장에서는 두 선수가 1m 87cm로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3판 양승제로 치러집니다. 16강 선발을 위한 32강전. 자, 김정필 선수에게 주의를 줍니다. 첫째 판. 작년 한 해 동안 서서 삿발을 잡았던 아마추어 선수들이 말이죠. 네. 오늘 앉아서 다시 삿발을 잡는데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크게 그렇게 막 변수는 작용을 안 할 겁니다. 네. 이미 이 선수들이 처음 실험을 배울 때부터 앉아서 잡는 방법을 배워왔고 작년도서 일어서서 잡는 방법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네. 크게 그렇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민속 선수들이 매년 이렇게 그 설날 대회에 경기를 합니다만은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역시 아마추어 선수와의 경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작전이라든지 상대방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김정필 선수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겨봐야 본전인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민속 선수들이 아무래도 조금 아마추어 선수와 경기하기는 껄끄러운 상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백성옥 선수는 주특기가 배지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잡치기 돌려봤던 김정필 그대로가 선언됐습니다.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가는 김정필. 김정필이 상당히 공격적인 씨름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마추어 선수와의 경기 부담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심리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아마추어에 있는 선수들은 일단 선배한테 한 수 배운다는 네. 그런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지금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뭐 저더라도 크게 그렇게 미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란다면은 역시 뭐 강함한 공격, 어떤 그 신인들의 아마추어 선수들의 어떤 패기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프로 선수로서는 뭐 이겨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김정필 선수 아직도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19초 남았습니다. 첫째 판. 그렇죠. 치면 망신이죠. 네, 특히 이제 뭐 이모년 첫 해에 음력으로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경기를 한다. 올 만약에 아마추어 선수한테 만약에 여기서 전다면은 올 한 해가 사실 좀 끌끌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첫째 판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김정필 선수가 상당히 그 조심스럽게 경기를 했군요. 상대적으로 백성욱 선수가 상당히 선전을 한 경기로 봐지는데요. 네, 많은 박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들어서 코칭 스태프도 네. 이제 민속 씨름단에서도 상당히 그 많은 그 어떤 바람이 불고 있어요. 감독들의 바람이죠. 트레이너에서 코치로 좀 승격을 했죠. 성격이 되고 코치에서도 감독으로 성격이 되고. 김칠규 코치는 이제 감독으로 승격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은수 트레이너는 코치로 승격을 했습니다. LG 씨름단에서는 이제 이준희 감독이 신창건설 감독으로 옮겨가고 네. 차경만 그 수석 코치가 감독으로 이제 그 성격이 됐고요. 프로 씨름 출범 이후에 말이죠. 이렇게 한 해 동안 전 씨름단의 코칭 스텝이 다 바뀐 것이 처음이 없죠? 아닌가 싶은데요. 네,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신진 세력들, 신진의 어떤 그런 감독들의 젊은 감독들의 어떤 그 해오리 바람도 아마 올 2002년도에서 상당히 거세게 불어오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년 모래판이 과연 어떤 변모를 가져올지 많은 씨름팬들이 궁금해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이 코치를 하고 있다가 감독과의 이제 그 교체가 되면서 상당히 어떤 그 새로운 바람이 불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은 네. 때로는 그런 어떤 그 코치들이 또 감독이 성격이 되면서 많은 또 부담감을 안게 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준희 감독은 그래도 이제 LG 씨름단이 작년도 뭐 씨름판을 모래를 썰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 현대의 사령탑에 올라앉은 김칠규 감독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코치로 활약을 했죠. 네, 박진태 감독이 물러나고 네. 지금 이제 김칠규 감독이 새로 선임이 됐습니다. 네. 천하장사 출신의 김칠규 감독. 자, 지금 대불대학교의 오현민 감독이죠. 네. 백낙천 감독 대신에 오현민 코치가 앉아 있습니다. 자, 둘째 판, 첫째 판은 무승부. 지금 땀이 아주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정필 선수. 밀어치기, 김정필. 삿발을 깊게 잡았습니다. 파고드는 김정필. 위에서 견제하는 백성욱. 아마추어 선수입니다. 지금 대불대학교. 자, 그대로가 선언됐습니다. 김정필 선수가 조금 초조해 보이는데요. 깝깝해요. 네. 지금은 이 백성욱 선수를 맞이해서 잡치기 하나만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백성욱 선수도 이미 그 김정필 선수의 모든 그 기량, 기술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저 다리 삿발을 빼고 말고 있는 그 오른쪽 다리가 뒤로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필 선수의 밧다리를 그 잡치기 공격 기술을 의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새해 들어서 이제 3학년에 올라가게 되는 대불대학교 백성욱 선수. 이 선수가 노련한 김정필을 맞아서 지금까지는 선전합니다. 네, 전라남도 씨름협회 백낙천 씨의 장남이죠. 그렇죠. 네. 좀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자, 경고죠. 자, 임채웅 주심이 김정필 선수에게 경고를 줍니다. 이 프로 선수인 김정필이 아주 어린 백성욱에게 경고까지 당하면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네. 그만큼 이제 기술의 폭이 그만큼 김정필 선수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민속 무대에 김정필 선수가 뛰어들면서 이제 힘실험 이런 어떤 큰 기술보다는 중량에 의한 실험이 이제 변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김정필 선수 공격적인 실험을 좀 많이 구사를 했는데 네. 기술의 폭이 작다 보니까 이런 아마추어 선수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쉽게 제압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바둑에서도 고수들이 말이죠. 이 젖바둑을 특히 잘 두는 고수들이 있어요. 하수들에게 이제 몇 점 깔아주고 바둑을 두는 경우에 하수를 잘 다루는 고수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고수가 있는데 말이죠. 김정필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김칠규 감독이죠. 네. 저도 역시 현역 시절에 아마추어 선수와의 경기를 해봤는데 말이죠. 정말 부담을 많이 안고 경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뭐 이겨야 본전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공격이 가감한 공격이 안 되고 네. 결국은 소심한 공격, 큰 어떤 공격보다는 찬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을 기다렸다가 이제 되치기를 노리게 되고. 네. 자 지금 김정필 선수의 덩어리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긴장 속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임원현 첫날부터 김정필 선수 아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자, 뒤로 물러서는 백성욱. 김정필의 주특기는 뭐 잡치기, 빗장거리 이런 것이 상당히 잘 구사됩니다. 백성욱의 체격으로 김정필을 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죠. 20kg의 중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힘든다고 보고 일단 백성욱 선수가 김정필 선수에서 정확하게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내고 있네요. 네. 그것이 이제 장기전 형태로 간다면 역시 김정필 선수가 조금 약한 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백성욱 선수의 약점 하니까 말이죠. 이 다리 기술 잘하는 선수에게 조금 약하다고 하는데 빗장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김정필 선수.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제 30초 네. 남았죠. 그렇죠. 자, 잡치기! 김정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다급한 입장에 처해 있는 김정필. 과연 경고를 하나 받고 있는 김정필 선수가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16초. 어려운 상황이 되네요. 지금 네. 삿발을 잡고 있어줘야 되는데 푸른한 상황에서 10초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8초. 시간은 아니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초. 다급한 김정필. 임원현 첫날부터 아주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필 선수의 탈락. 연속 2변이네요, 지금. 첫 판에서 한라급의 김용대가 염원준을 꺾은 것도 그렇고 말이죠. 네. 아마추어 백성욱이 김정필을 이긴 것도 참 2변 중에 2변입니다. 임원현 모래판. 과연 어떠한 파란 곡절이 연출될지. 역시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무대는 바로 신인 선수들이 민속의 상품 가치를 놓고 시험을 하는 그런 하나의 무대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김정필 선수가 참 아쉽게도 됐지만은 역시 기술이 다양한 기술이 좀 있었더라면은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을 텐데. 16강 선발을 위한 32강전 세 번째 경기 LG 투자증권의 백성일 청사빠 그리고 현대코끼리 씨름단의 윤석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승일 선수 돌아온 모래판의 천재. 이 작년에도 이제 왕좌를 한번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거제에서 백두봉을 점령했던 백승일. 그렇죠. 백승일 선수의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과연 어떠한 또 멋진 승부를 연출할지. 상대는 윤석찬 선수. 작년 한 해 동안 그 손가락 부상으로 말이죠. 조금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윤석찬 선수 신장 1m 88cm, 체중 126kg, 경기 안양 출신. 윤석찬은 작년 한 해 동안 백두에서 4품을 차지했던 것이 가장 좋은 성적. 성적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백승일의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던데 말이죠. 자, 지금 머리에 백승일 선수가 작년도서는 백호답게 여러 가지 어떤 색깔을 주면서 염색을 많이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부터는 이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첫째 판 맞배지기 잡치기 백승일 잘 버티는 윤석찬 허리삿바 놓치고 있는 윤석찬. 자, 윤석찬 선수가 힐끗 지금 벤치 쪽을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찬 선수는 우리 100만 장애인들의 어떤 하나의 스포츠를 본다면은 기감이 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청각장애자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곳 오늘도 많은 장애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덧거리! 백승일! 왼쪽 덧거리. 첫판을 멋지게 장식하는 백승일. 많이 달라졌네요. 네. 뭐 이렇게 저쪽 할 것 없이 좌우 중심을 잘 이용을 하면서 상대방 윤석찬 선수를 과감하게 공격해주는 백승일 선수의 모습이 자, 역시 체력이 없다면 이런 공격 기술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넘어지면서 입술 쪽이 지금 닿는 장면인데 조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대0 기분 좋게 출발하는 백승일. 강하게 걸렸습니다. 한때 왼쪽 무릎 부상으로 상당히 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넘어지면서 윤석찬 선수 머리가 네. 같이 지금 이제 이빨 쪽으로 부딪힌 것 같죠? 네. 백승일 선수가 작년 연봉이 6천만 원, 금년에 팀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상향 조정해서 아마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타결은 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LG 투자증권단의 제시액이 7천만 원이었거든요.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제 둘째 판이 진행되겠습니다. 천천히 등장하고 있는 백승일. 예전에 씨름 황대의 그 위용이 좀 살아나는 것 같네요, 백승일 선수. 많이 좋아졌어요. 네. 작년도 거제에서 이제 정상을 차지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백승일 선수가 심체 늪에서 빠져 있다가 백두 정상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지금 체중을 보니까 말이죠. 149.7. 지난 연말보다 약 3kg가 늘었습니다. 자, 이 동계훈련을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중이 늘었다고 하는 것. 상당히 그 체력이 좋아졌다고 하는 이유도 되겠습니다. 지금 그 3개 실험단이 동계훈련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경기는 상당히 좀 활발하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네. LG 투자증권은 지금 진주에서 그 동계훈련을 하고 있고요. 진주에 가면은 그 진양호에 365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단이 체력 훈련을 하기에는 뭐 그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다 현대 실험단은 덕유산과 지리산을 종주를 하면서 어떤 정신 무장을 강화한다는 네. 그런 취지에서 동계훈련이 진행이 됐고 그렇죠. 신장권 둘째 판 선수는 밀어치기. 덧거리 잡치기. 덧거리에서 잡치기. 백승일 일방적으로 몰아쳤습니다. 2대0으로 가볍게 윤석찬을 따돌리고 16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역시 백승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네, 저렇게 옛날에 그 백호 어떤 그 호랑이의 기세답게 과감하게 상대방 한 번 어떤 먹이를 잡으려고 할 때는 네. 저는 과감한 공격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지금 세 가지 기술이 얼른 보입니다. 앞무릎치기, 그리고 덧거리, 그리고 잡치기. 연속 기술. 왕년에 그 화려했던 기술이 이제 살아나네요. 백승일 선수. 이렇게 해서 김용대, 백성옥, LG의 백승일 세 선수가 16강전에 진출했고, 오늘 네 번째 경기. 역시 아마추어 영남대학교 하상록 선수, 그리고 현대투자증권, 현대 코끼리 씨름단의 이태현 선수입니다. 자, 이태현 선수 작년 신사년은 참 되돌아보기 싫겠죠. 네. 어쩌다가 이태현이 무관의 제왕에 그쳤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백두, 지역, 천하 네. 할 것 없이 타이틀을 갖다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네. 사실 한 번도 정상을 차지 못했던 이태현 선수 한 해. 청사빠 하상록 선수가 이제 새해 대학교 4학년이 됩니다.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선수. 네. 저 선수 좀 소개해 주시죠. 하상록 선수는 민속 무대로 들어오지 않고요. 네. 울산 동구청 실업팀으로 이제 진로 예정인 선수입니다. 네. 1m 88에 138kg. 영남대학교 4학년 학생이고요. 우리 나이로 24살입니다. 경북 달성이 고향이고요. 네. 울산 성신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무령중학교 그리고 성신고등학교
울산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씨름을 했다는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31회 해장기 통일장사 1위를 차지한 기록이 있고요. 네. 38회 대통령기와 82회 전국체전에서 장사급 대학부 3위를 차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저 선수가 특히 그 지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하더군요. 작년 그 회장기 통일장사 우승할 때도 아마추어의 제왕 최웅만 선수를 2대0으로 이기고 올라섰다고 합니다. 첫째 판 번쩍 들어보는 이태현. 자, 들면 돌아줘야 되죠. 아니죠. 네, 잡치기. 가볍게 이태현 선수가 따냈습니다. 상당히 위험했어요. 지금 들었다가 놓으면서 이태현 선수가 약간 주춤했던 그런 그 하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항상 그 반격을 할 때는 상대방이 자신을 들었다가 땅에 놓는 순간을 노리지 않습니까? 제일 위험하죠. 그렇죠. 순간이요. 지금 다시 보시죠. 들었다가 아무 대책 없이 그대로 내려놓으면은 저기서 해지기 상황이 될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잡치기로 네. 무너뜨렸습니다. 첫째 판은 이태현의 잡치기. 그래서 이제 반격에 등한 선수들이 들려있는 상황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반격 기회를 노리게 되는데 말이죠. 온 가족이 출동했습니다. 설날 차례를 지내고 이렇게 온 가족이 이런 스포츠 축제에 참여해보는 것 참 그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1세기 스포츠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이곳 천안인데 작년도에 전국체육대회가 이곳 천안 일원에서 그 활약에 막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번 씨름 대회가 끝나면은 또 이 배구 슈퍼 세미 프로 리그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15일 열리죠. 네. 네. 이번 대회가 끝나면은 바로 배구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스포츠 제전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이곳 천안시 21세기 스포츠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이태현 선수가 너무나 간단하게 첫째 판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마 먼저 졌던 김정필 선수는 참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고요. 좀 깨름직할 거예요. 그럼요. 아마추어 선수에게 그것도 말이죠. 자존심 상당히 상하겠죠. 네. 둘째 판 안따리 걸었습니다. 그러나 버텨보는 이태현 오히려 들었습니다. 들빼지기. 그대로 바닥에 패대기 치는 이태현. 세찬 도전, 하상록 선수의 도전은 우위로 그치고 이제 한 수 배운 것에 만족을 해야 되겠죠. 일단 하상록 선수도 자기 기량을 다 펼쳤어요. 네. 이태현 선수가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한국 민속 씨름을 대표할 수 있는 그 큰 기둥이지 않습니까? 자, 이빨이 다시 이제 낫겠죠. 3년 한 해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새 이빨이 나야 될 겁니다. 하상록 선수의 세찬 안달이 작년도 설날 대회에도 출전해서 김종필 선수에게 그만 16강전에서 무릎을 꿇었던 하상록. 금년에는 32강전에서 너무나 강자를 만났습니다. 설날 장사 씨름대회 8강 선발을 위한 지금 32강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아마추어 울산대학교 박영배 선수가 청사빠, LG투자증권의 김경수 선수가 홍사빠를 메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씨름 심판들이 바뀝니다. 이동일 주심, 오범태, 강순태, 이윤진 씨가 부심입니다. 청사빠를 메고 출전할 선수입니다. 지금까지는 현대의 김용대, 아마추어 대불대학교 백성욱 선수, 그리고 LG 백승일, 현대 이태현 선수 이 4명이 16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선수가 아마추어 울산대학교 이제 2학년이 되는 박영배 선수입니다. 작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설날장사에 출전했던 바로 박영배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한라급의 모재욱 선수에게 그만 무너져서 정말 그 프로의 무대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하는데 말이죠. 오늘은 더군다나 이제 김경수 선수에게 도전을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네, 울산대학교 1학년생이죠. 2학년이 됩니다, 이제. 2학년이 되는 거죠. 네. 올해 나이 21살, 1m 87에 145kg, 주특기는 들빼지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3관왕을 했습니다. 아마추어 3관왕. 네, 경상북도 구미가 고향이고요. 현일고등학교를 나와서 울산대학교 1학년에 김재학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박영배 선수가 구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 그 이태현 선수 씨름하는 것을 보고 열렬히 팬으로서 또 선배로서 응원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이태현 선수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박영배 선수에게 말이죠.
이제 첫째 판 김경수. 자, 슬쩍 밀어보는 김경수. 잡치기. 그러나 장애가 됐습니다. 이제 한 가지 김경수 선수가 이제 7년 차가 돼서 FA 자격을 얻어서 이제 재계약을 하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고 지금 연습한 지가 한 2주일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체력적인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김경수 선수. 자, 이 선수는 아마추어 박영배. 뭐 여러 가지 뭐 이유야 다 많겠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일단은 민속 선수들이 아마추어 선수들과의 경기를 할 적에 뭔가 한 수를 가르친다는 차원에서 경기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계약금 1억 원에 금년도 연봉 1억 원으로 다시 LG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김경수 선수. 5년이 끝이 났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해서 김경수 선수가 연봉 1억에 계약금 1억 네. 이렇게 지금 받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처음으로 FA 자격을 김경수 얻었었는데 말이죠. 무난하게 계약을 했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가뿐할 겁니다. 현일고등학교 작년 3학년생이었던 이 박영배 선수. 작년에는 모재욱에게 그만 32강전에서 무너졌었고, 첫째 판 아직 승부가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에게 도전하는 아마추어 박영배. 이 박영배 선수는 울산대학 재학 중이기 때문에 평소에 시연대 선수들과 늘 연습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많이 해왔고 또 김정필이라든지 신봉민이라든지 이런 선수 큰 선수의 경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김경수 선수한테 하는 경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경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번쩍 들어봅니다. 그러나 김경수만 끌리기! 이 박영배 선수가 순발력과 유연성이 뛰어난 선수라는 칭찬을 하던데요. 저런 기량이 있기 때문에 거인 최홍만 선수에게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거기에다가 작년도 설날 대회에서 이곳 민속과의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김정필 선수 그렇네요. 혼자만 무너지더라도 사실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 가지 약점이라고 한다면 신장이 183cm, 백두급 선수 치고는 그렇게 큰 신장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나 이제 유연성이 뛰어나고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선수입니다. 김경수가 처음에 참 맥없이 한 방 먹었네요. 차경만 감독이 사실 이번 대회 첫 이제 이준희 감독이 나가고 네. 차경만 감독이 새로 부임이 되면서 대학 감독 데뷔 무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첫 무대인데 네. 지금 염원준이 무너졌고 자 만약에 지금 김경수가 무너진다면은 상당히 입맛이 쓸 거예요. 그럼요. 감독의 네. 자리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김경수가 이제 계약 체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것이 참 마음에 걸릴 겁니다. 예전에 현대 씨름단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었죠. 네, 김재곤 감독이죠. 네, 93년부터 울산대학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역 시절에 김칠규, 고경철 네. 이런 선수들이 현역 선수 할 때 김재곤 지금 울산대 감독이 코치 생활을 하고 있었죠. 네. 자, 둘째 판.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네. 차돌리기! 이변의 연속. 아마추어 박영배의 멋진 차돌리기. 거함 김경수가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자, 금년도 설날 무대는 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 일을 많이 저지릅니다. 많이 달라져요. 자, 네. 김재곤 감독 좋아하고 있죠. 그렇죠. 차돌리기. 따라가면 안 되죠. 김경수가 그만 차돌리기를 꼼짝 못하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일단은 호랑이도 토끼를 잡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발톱을 다 세워가지고 온신의 힘을 다 기울이듯이 네. 우리 민속 선수들도 아마추어라고 해서 얕잡아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네. 고등학교 학생일 때는 이 모재욱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서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1년 사이에 참 대단히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네. 박영배 선수.
자, 2변의 연속입니다. 이번에는 역시 아마추어 경남체육회의 손상호 선수가 청사빠, 그리고 LG투자증권의 백운규 선수가 홍사빠. LG가 지금 계속 비상인데요. 이 염원준이 무너졌고 김경수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백운규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상대는 경남체육회의 손상호 선수, 25살. 이 손상호 선수는 작년 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일반부 장사부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경기 중계방송 해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손상호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손상호 선수가 26살이고요. 1m 85에 148kg. 빗장거리가 주특기입니다. 네. 본적은 경상북도 청도고요. 작년도 정적은 30회 해장기 통일장사 3위, 전국체전 장사 1위, 전국 씨름왕 일반부에서 1위를 차지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감독에는 고종찬 씨입니다. 그렇죠. 경남 씨름협회 전무를 하고 있는 고종찬 씨가 감독입니다. 예전에 그 심판도 오래 했습니다. 이 손상호 선수의 단점이라면 좀 하체가 상당히 짧아 보이지 않습니까? 상체보다 하체가 짧은 선수예요. 네. 자, 밀어치기 백운규 가볍게 한 판을 따내는 백운규입니다. 그렇죠. 이 백운규까지 손상호에게 밀린다면은 정말 비상입니다. LG로서는. 비상, LG가 비상이에요. 민속 씨름 자체가 비상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아마추어 선수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한 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너무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정말 우리 김경수나 김장필 이 두 선수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국 씨름, 민속 씨름을 대표했던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네. 천하장사도 지냈던 선수들인데 이렇게 아마추어한테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서 벌써부터 무너진다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자, 뭔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손상호 선수는 경남대학교 나오고 프로 씨름에 진출하지 못하고 말이죠. 해태유업에도 잠시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경남체육회 소속. 작년 설날 대회에도 손상호가 아마추어 대표로 출전을 했었는데요. 최재웅을 이겼고, 프로 선수 최재웅을 이겼고, 그러나 김경수에게 무너진 바 있었습니다. 손상호 선수가 경남대학교를 나올 때 그때 민속 무대에서 상당히 이 선수를 갖다가 스카우트 하려고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손상호 선수가 계약금과 연봉이 너무 많이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민속에서 이제 손을 뗀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자, 돌자판 빗장거리. 그러나 빗장거리 들어갔어요. 네. 다시 빗장거리. 손상호의 주특기입니다. 그러나 밀어치기. 대공격 밀어치기. 이번에는 프로 LG팀이 체면을 세웠습니다. 2대0으로 아마추어 손상호를 따돌리고 16강전에 진출하는 백운규. 자, 염원준, 김경수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백운규가 그나마 체면을 세웠습니다. 오히려 신인 선수들이 민속에서도 신인 선수들이 지금 아마추어 선수의 경기를 더 아마 편안하게 할 겁니다. 네. 왜냐면은 아마추어 시절에 그 선수가 경기를 또 해봤고 아직까지 신인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손상호의 저 빗장거리가 우리 아마추어에서는 상당히 위력 있는 무기로 통하는데요. 프로 씨름에서는 조금 불발에 그쳤습니다. 자, 이번에 대구 도시가스의 김대익 아마추어 선수가 청사빠, 그리고 신창건설의 이현희 선수가 홍사빠를 메고 나옵니다. 김대익 선수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대구 도시가스 실업팀 소속입니다. 네. 27살이고요. 1m 88에 128kg, 잡채기가 주특기입니다. 네. 경상북도 의성이 고향인데요. 배영고등학교와 대구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시도대학 장사급 1위와 대통령기 장사급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기록이 있고요. 감독에는 장혜식 씨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아마추어 프로 씨름단에도 선수를 했던 분이죠. 자, 이현희가 밀어붙입니다. 왼쪽 덧거리. 그대로 밀어치기. 이현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추어 김대익 선수가 상당히 그 스피드가 있는 선수예요. 네. 그래서 이현희의 공격을 잘 피했는데 마지막에 그만 밀어치기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현희 선수도 민속 무대 들어온 지가
2000년도 11월 달 작년도부터 이제 민속 무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추어의 어떤 그 실상, 선수들의 어떤 기량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한 공격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프로 2년 차가 됐죠. 김정필 선수는 92년도에 민속 무대에 들어왔고 김경수 선수도 한 6년이 걸쳐서 민속에 뛰어봤기 때문에 아마추어의 어떤 그 실상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네. 그만큼 감각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새로 신창건설의 사령탑에 부임한 이준희 감독. LG 때와는 좀 기분이 다를 겁니다. 새로운 팀의 감독을 이제 적을 옮겼는데 말이죠. 하와이 전지 훈련을 갔다 왔다고 하더군요. 네, 신창건설 실험단이 하와이에서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이현희 선수가 그동안은 주로 수비 씨름에 치중했었는데 이제 씨름 스타일을 공격형으로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 선수를 맞아서 세차게 몰아붙였습니다. 1대0 앞서고 있는 이현희. 자, 둘째 판 잡치기 이현희. 이번에는 프로에서 이제 2년 동안 물을 먹었던 이현희 선수가 일방적으로 좀 한수 가르치는 그런 판이 됐습니다. 네, 잡치기. 영암대회 지역장사에서 상품을 차지할 때 좀 깜짝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현희 잘했어요. 선수. 네.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졌겠죠. 자, 32강전, 16강 선발을 위한 32강전. 이번에는 역시 아마추어. 이번 대회 유일한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양곡 종합고등학교 유승록 군이 청사빠, 그리고 오른쪽 홍사빠가 작년도 천하통을 이뤘던 황규현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앞으로 상당히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아마 오늘 이 첫 선을 보이지만은 4세대 우리 민속 씨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 황규현 선수가 사실은 작년에 천하통을 이루긴 했지만 작년도 설날 대회, 작년도 뚜껑을 여는 설날 대회에서는 크게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마추어 최홍만 선수에게 그만 무너져서 크게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약이 됐을까요? 일단 천하통일까지 작년에 달성을 했습니다. 올스타 장사였죠. 2000년도 설날 장사를 차지했습니다. 네. 설날 장사, 백두, 지역 모두 다 차지했던 이 지금 현재 홍사빠를 메고 있는 황규현 선수죠. 네. 정말 울산에서 지난 그 천하장사, 2001년도 천하장사가 탄생이 되면서 참 이 황규현 선수의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자, 아마추어 유승록 군, 천하장사 황규현. 첫째 판 들빼지기, 호미거리. 들빼지기에서 호미거리. 천하장사의 우영을 보여줬습니다. 1대0. 앙상철 코치의 이야기는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늘었고 안정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그 아마추어 선수를 맞이해서 저렇게 과감한 공격을 해줄 필요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황규현 선수의 작년도 연봉이 1억 아니었습니까? 네. 천하장사가 되면은 뭐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구단주가 약속을 작년에 했었다고 하는데 금년도 황규현 선수의 연봉이 과연 얼마로 책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책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황규현 선수가 꽃가마를 3번을 탔죠. 광양에서 지역장사에 올랐고 영암에서 백두장사에 올랐고 그리고 울산에서 마지막 시즌에 대미를 장식하는 천하장사가 되면서 3번째로 꽃가마를 탔던 황규현 선수. 지금 체중을 보니까 136.5kg 어제 개최한 것인데요. 뭐 지난 전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약 1kg 정도 네. 늘었습니다. 유승록 군은 지금 체중이 153kg. 상당히 그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선수인데요. 네, 양곡 종고 3학년생, 우리나라 21살이고요. 1m 89에 140kg. 덜 빼지기가 주특기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영신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는 김승현 선수와 함께 네. 이 씨름판을 좌지우지했던 선수입니다. 네, 충남 논산이 고향이고요. 이영만 감독이 맡고 있습니다. 앞다리 황규현. 역시 천하장사답네요. 자, 이 황규현 선수가 더구나 고등학교 학생인 유승록 선수에게 만약에 한 판이라도 뺏긴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심각하죠. 네. 2대0으로
천하장사의 체면을 잘 세웠습니다. 저렇게 가감하게 공격이 사실 필요한데 말이죠. 네. 김경수나 김정필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극적인 상황이 결국 패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축하 무대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의 국악 무대입니다. 향기를 쫓아 날아들고 황금 같은 꾀꼬리는 어디 사이로 왕래한다. 이 나라
벌써의 부진. 히딩크호 다시 시작한다. 월드컵 우승 2회, 본선 진출 10회의 남미 강호 우루과이. 2002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한국 대 우루과이. 설기현, 심재원 등 유럽파를 투입. 공격과 수비 완벽한 조직력을 시험한다. 한국. 남미 예선 최저 실점의 수비진. 르코바, 다리오 실바 등 최고의 공격진으로 무장한 우루과이. KBS 스포츠는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한국 대 우루과이의 경기를 14일 아침 8시 50분 KBS 2텔레비전으로 우성생 중계 방송합니다. 히딩크호, 우루과이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한국 축구의 희망을 보여줄 것입니다. 14일 아침 8시 50분 KBS 스포츠와 함께하십시오. 한국 축구 월드컵 본선 16강 진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 한국 축구 16강 진출을 위한 본선 D조 전력 분석 시리즈 제1탄. 미국 대 이탈리아, 그리고 폴란드 대 북아일랜드의 경기를 위성 중계 방송합니다. 본선 1승 상대로 손꼽히는 미국. 월드컵 우승 후보 이탈리아를 상대로 내일에 쌓인 진짜 전력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분. 오는 14일 새벽 4시 30분 이탈리아로부터 위성 생중계 방송합니다. 본선 첫 번째 상대이자 16강 진출의 관건 폴란드. 올리사 데베, 구덱 등 최고의 청의 멤버가 모여 피파 랭킹 88위 북아일랜드와 벌이는 평가전. 역시 14일 밤 11시 35분 위성 녹화 중계 방송합니다. KBS 스포츠가 마련한 본선 D조 전력 분석 시리즈 이탈리아 대 미국, 폴란드 대 북아일랜드의 경기를 통해 한국팀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넋이 잠들고 있는 이곳 천안 지역. 설날 장사 실험대회 오늘 첫째 날 8강 선발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추석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 이것도 상당히 다양한 볼거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씨름은 말이죠. 네. 어떤 민속의 큰 명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민속 무리노라로서 지금까지 우리 씨름이 그 맥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민족의 혼이 담긴 이 씨름 경기를 이것도 선열들의 넋이 잠들고 있는 이곳에서 연다고 하는 것, 이것도 참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간에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대진에서는 8명의 16강 진출자가 가려졌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아마추어 대불대 백성국 선수가 현대 김정필을 이겼고, 그리고 김경수 선수가 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네, 김경수 선수가 울산대학교 박영배 선수한테 차돌리기 두 판을 당해서 네. 16강 진출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라급의 현대 김용대 선수가 작년도 설날 장사 염원준을 또 이긴 것도 하나의 이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오른쪽 대진입니다. 안따리로 끝 마무리를 지어줬죠. 지금 청사빠가 현대 신봉민, 홍사빠가 신창건설의 이준우 선수. 자, 이준우 선수가 금년에 새로 신창에 입단한 선수인데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산이 고향이고요. 네. 마산상고 경남대학교를 졸업을 올해 할 예정입니다. 네, 한라급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00kg이고요. 1m 82 신장입니다. 자, 첫째 판 그대로 밀어보는 신봉민. 네, 그대로 밉니다. 밀어치기. 현대에서 이태현과 함께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는 신봉민. 작년에는 부상으로 생각보다는 좀 부진한 편이었는데요. 함양에서 지역 장사에 오르는 것이 유일한 꽃가마 탄 것이었습니다. 아마추어 이제 막 벗어나서 프로에 입단한 이준호 선수를 맞아서 가볍게 따돌렸습니다.
경사과 신봉민 선수 신장 1m 봉파리 신봉민 선수의 그 외동딸도 상당히 이제 제법 컸겠는데요. 신장 1m 82cm. 작년에도 상당히 그 귀여운 모습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신창건설의 이준호 선수. 신창이 그래도 제일 많이 선수들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올해 신인 선수들을 4명의 선수를 갖다가 보강을 했어요. 네. 특히 한라급을 많이 보강했습니다. 안달이 그러나 번쩍 들어보는 신봉민. 틈을 주지 않습니다. 들빼지기, 밀어치기. 네, 여유가 있습니다. 신봉민. 그대로 패대기 치는 신봉민. 2대0. 이렇게 해서 신봉민 선수가 9번째로 16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이준호 선수가 신봉민의 상대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주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워낙 몸집이 큰 신봉민 선수를 맞이해서는 사실 할 기술이 없었던 거죠. 네. 그만큼 이제 결국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깨는 그런 하나의 그 공격 기술이 됐는데 말이죠. 신봉민 선수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흔들어 봤습니다. 자, 다시 아마추어 경기대학의 정원식 선수, 이제 4학년에 올라가는 선수가 청사빠, 그리고 신창건설의 황규철 선수. 이 황규철 선수도 사실 이번에 새로 입단한 아마추어 티를 아직 벗지 못한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천이 고향이고 영남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1m 87cm이고요. 네. 149kg. 주특기는 덜빼지기입니다. 왼쪽에 정원식 선수가 이번 대회 출전한 선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선수입니다. 182.9kg. 경기대학교 이제 4학년이 되는 선수. 작년도 아마추어 무대에서는 2관왕을 했습니다. 회장기 장사, 그리고 횡성 한우배에서도 우승을 했던 정원식. 자, 아기공룡 선수가 이제 프로 씨름판에서 모습을 감췄는데 그 뒤를 이어서 정원식 선수가 내년쯤 프로 무대에 들어올 수 있을지. 182.4kg. 대단한 체중입니다. 이 청사빠 이 정원식의 장기는 뭡니까? 자, 비상거리 걸렸습니다. 빠졌습니다. 밀어치기. 정원식 다시 밉니다. 그러나 장외. 덜빼지기가 주특기예요. 네. 지금 뭐. 지금 대단하죠. 참. 가슴과 복부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일본 그 스모 선수들의 체격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특색 있는 체격을 갖고 있네요. 정원식 선수.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신창 건설 선수들과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정원식도 이 신창 프로 선수들과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황규현 선수에게는 일방적으로 지는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대개 그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사과 정원식 선수는 신장 1m 87cm, 체중 183kg 선수. 작년도 아마추어 무대에서 6관왕을 했던 거인 최용만 선수에게 2승 2패 할 정도로 기능은 있다고 합니다. 홍사빠 정원식. 오른쪽 홍사빠가 정원식 선수 몸을 보니까 옛날에 이장훈 선수 뭔가 좀 같죠? 밑장거리. 황규철 1대0. 지금 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당했습니다. 정원식 선수. 들려는 선수에게 이제 여러 가지 반격 기술이 있는데 지금은 빗장거리가 선택 무기였군요. 황규철 선수의 승리 1대0. 정원식 선수도 4학년으로 올라가는 그런 하나의 선수가 됐는데 역시 올해 이런 설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은 민속에서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보이고 있는 황규철 선수는 작년도 아마 무대에서는 한 번도 우승은 못했던 선수. 55회 선수권부 장사부에서
2위를 했던 것이 가장 좋은 성적. 네, 그렇습니다. 인삼배와 대통령기 통일 장사에서 역시 3위를 차지했던 기록이 있어요. 네. 황교철 선수는 상대적으로 지구력은 아주 좋다고 하더군요. 지구전에는 상당히 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정원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민속에서 그렇게 감독들이 눈여겨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선수입니다. 네. 어차피 민속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품으로서 그 선수를 매김하기 때문에 자, 역시 우리 이장훈 선수 너무나 어떤 체격적권을 좋았지만은도 결국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남기지 못하고 결국 민속 무대에서 접어지는 네. 그런 하나의 선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돌자판 빗장거리. 이번에는 정원식의 빗장거리로 한 판씩을 주고받습니다. 장구멍문하네요. 그렇죠. 네. 빗장거리를 한번 당하고 빗장거리를 응수를 하고 지금 정원식 선수의 감독을 맡고 있는 김준태 감독은 아마추어의 심판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저분입니다. 괜찮아. 밀리면은 빗장 간다고 밀리지 마. 밀리지 마. 자, 체중이 지금 황교철 선수가 149.5kg 상당한 체중인데 체중에 비해서는 들기술이 조금 약하다고 하죠. 황교철 선수. 이름을 보면은 한비현 선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반면에 정원식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씨름을 한 선수예요. 청사빠 정원식 선수. 초등학교 지내고 방학 중학교 우신고등학교를 서울서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경기대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고향은 본적은 서울이죠. 네. 역시 오늘 출전한 아마추어 선수들도 막내들이 상당히 많네요. 정원식도 막내고 말이죠. 자, 셋째 판 밀어치기 정원식. 프로에 갓 데뷔한 신창건설의 황규철을 2대1로 따돌리고 이제 10번째로 16강전에 진출합니다. 아마추어 선수로서는 지금 세 번째 16강 진출자가 됐습니다. 많이 올라오네요. 네. 물론 뭐 밧다리 걸다가 8강까지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겠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대로 대치기 당했습니다. 165kg의 체중이면서도 상당히 좌우 중심도 좋고 몸놀림도 상당히 가볍고 아주 리듬이 좋은 선수입니다. 네. 어제 개최에서 182kg가 넘었습니다. 이정원식 선수. 자, 이번에는 역시 아마추어 음성군청의 최진환 선수가 청사빠 그리고 홍사빠 인천대학의 정원용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끼리 대결을 합니다. 이 두 선수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지금 정원용 선수는 인천대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홍사빠입니다. 네, 23살입니다. 잡채기가 주특기고요. 1m 86에 130kg, 전라남도 광양이 고향입니다. 작년도 시도 대항 장사 실험대회 장사부에서 우승을 했었죠. 네, 그래서 선수권 장사급 3위, 네. 신음왕 대학부 3위를 차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음성군청의 최진환 선수. 증평인상으로 뭐 이적설이 있긴 있는데 아직 완전히 이적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음성군청 소속의 그 최진환 선수 28살이고요. 네. 1m 89에 128kg입니다. 들빼지기, 돌림 빼지기. 네. 그러나 배치기. 네. 최진환의 배치기. 1대0. 안 돌아갔네요. 안 네. 돌아갔고 지금 오히려 인천대학교의 정원용 선수가 이겼습니다. 거의 돌아간 것 같았는데 무릎이 먼저 닿았다는 지금 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겸 주심.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서 되치기가 되는 듯 했는데 말이죠. 그러나 왼쪽 무릎이 조금 먼저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되치기를 거의 성공시켜 놓고 그만. 왼손이에요. 손입니까? 손이군요. 지금 상으로 말이죠. 오히려 지금 정원용 선수가 먼저 다인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말이죠. 그러나 주심 김은겸 씨는 이 정원영 선수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대0. 네. 거의 뭐 비슷하게도 보입니다만은 일단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판정은 내려졌습니다. 또 하나 아마추어 민속의 차이는 말이죠. 네. 민속에서는 만약에 저 정도 됐다면은 감독들이 아마 이의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럼 아마추어에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 성석윤 감독은 지금 10년째 인천대학에서 감독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감독 지금 4년째 감독을 하고 있죠. 음성군청. 최진환 선수 청사파 작년 설날 대회에도 출전을 해서 프로의 그 정민혁 선수에게 그만 패하지 않았습니까? 홍사파 정원용 선수도 작년에 설날 대회에는 염원준 선수 프로 선수에게 져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자, 둘째판. 두 선수가 상당히 그 기동력이 있네요. 상당히 빠릅니다. 거리 삿발을 놓치고 있는 최진환. 남시간 1분 30초. 지금 이 두 선수들도 아마추어 경기와 민속의 경기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아마추어 경기를 많이 가봅니다만은 역시 그렇게 관중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다가 네. 이런 많은 관중들 속에서 한번 경기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네. 또 오히려 용기와 힘을 내서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1분 남았습니다. 홍사빠 정원영 선수가 한 판을 앞서고 있는 상황. 자, 한 판을 이기고 있는 정원용 선수가 방어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고드는 최진환.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뒷무릎. 최진환의 뒷무릎 불발. 자, 완전 방어 자세입니다. 정원용 선수 홍사빠. 15초. 이제 14초 남았습니다. 점점 위기에 몰리고 있는 최진환. 지금 최진환 선수 꼼짝을 못하고 밀어치기. 정원용 선수의 승리 2대0. 최진환 선수가 좀 다급했죠. 밑으로 파고들다가 말이죠. 뒤집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뒤집기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지금 이제 그 정원영 선수한테 목하고 팔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밀렸습니다. 그대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인천대학교 정원용 선수가 다시 16강전에 진출했습니다. 16강전에 진출하는 네 번째 아마추어 선수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청사빠가 LG투자증권의 이규현, 홍사빠는 신창건설의 윤경호 선수입니다. 저 이규현 선수가 작년 설날 장사 씨름 대회는 6품을 했었는데요. 머리가 상당히 길었네요. 이규현 선수 아주 장발이 됐습니다. 윤경호 선수도 작년 영암대회 지역장사 정상에 한번 올랐던 선수. 지금까지 상대 전적은 일방적입니다. 윤경호가 모두 이겼습니다. 3대0으로 이기고 있죠. 네. 윤경호 선수는 장기전을 잘하는 선수고 그에 맞서는 이규현 선수는 덜어서 정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워낙 윤경호 선수가 미꾸라지처럼 잘 그렇게 상대방 공격을 힘을 분산시키면서 잘 빠져나가는 선수입니다. 네네. 씨름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 몸 쪽으로 붙여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해야만이 상대방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윤경호 선수는
뭐 몸이 부드럽고 잘 빠져나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규현 선수가 하기 힘들다 이야기. 잡치기! 윤병호 경기 시작하자마자 밀고 들어오는 이규현을 그대로 잡치기로. 윤경호 다운 기술이 나왔네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한 기술. 밀고 들어오는 이규현. 밀다가 그만 잡치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이 윤경호 선수가 96년도에 현대씨름단에 입단을 했다가 네. 2001년도 작년도 4월 달에 계약금 없이 연봉만 가지고 신창건설로 이적을 한 선수거든요. 네. 사실 현대에 있을 적에는 뭐 이 이태현이라든지 신봉민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그렇게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가 네. 작년도 저 신창건설로 옮기면서부터 바로 이어지는 영암장사 5년 9개월 만에 지역 장사를 갖다가 처음으로 차지했던 그 윤경호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윤경호 선수가 금년에 연봉이 5,500만 원, 작년보다 약 1,2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뭐 항상 프로 선수는 실력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계약금도 2천만 원 받았다고 하고요. 이규현 선수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첫 판은 그만 서두르다가 오히려 상했습니다. 둘째 판 뽑아두는 이규현. 그러나 다시 앞다리. 장애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규현이 선제 공격을 했고 윤경호가 반격을 노리는 그런 형세가 되는데. 네, LG투자증권의 이규현 선수가 신창건설의 윤경호를 갖다가 상대하기 어렵게 지금 경기 기술을 구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규현 선수의 공격은 결국은 정면 공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 측면 공격과 상대방 힘을 분산시키는 윤경호 선수를 맞이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윤경호 입장에서는 상당히 즐거운 타입 아닙니까? 이규현 선수 같이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타입. 그럼요. 반격을 하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기다리면서 상대방을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창의 윤경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윤경호의 그런 반격 기술을 생각해 가면서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이규현 선수. 근데 보통 그 스타일이 두 가지 스타일을 들 수가 있어요. 일단 정면적으로 공격을 해서 상대방 선수를 제압을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약하다고 판단이 될 적에 상대방 공격을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먹는 그런 하나의 기다리면서 방어하는 공격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를 보고 대변할 수 있는 공격 기술들이 각각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윤경호도 작년 영암 대회에서는 네로라는 선수를 다 이겼습니다. 김경수, 신동민을 아주 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이기고 정상에 올랐던 선수. 자, 둘째판 잡치기! 윤경호 둘째 판도 잡치기로 따돌리고 12번째로 16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역시 이규현 같은 스타일의 경기 운영, 윤경호에게는 상당히 잡힐 가능성이 크네요. 지금 이번에도 잡혔습니다. 밀고 들어오다가 다시 잡치기. 윤경호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의 아주 공격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선수예요. 상대방 그렇죠. 선수가 말이죠. 네. 다시 심판들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오범태 씨가 주심, 이동일, 김부영, 이윤진 씨가 부심으로 나섭니다. 자, 이제 16강전 진출을 위한 네 선수만을 뽑으면 됩니다. 자, 재밌게 됐어요. 네. 지금 보이는 선수가 작년도 아마추어 무대의 6관왕. 여기 서울에 오면서 다시 신장을 쟀다고 하는데 2m 18cm로 최장신이라고 하죠. 김영현 선수보다 오히려 1cm가 큽니다. 작년도까지는 2m 15cm가 공식 기록이었는데 또 3cm가 자랐군요. 최홍만 선수. 동아대학교에 재학 중. 청사파 최홍만, 동아대학교 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 선수입니다. 이 체격이 지금 대단하죠. 159.9kg. 이번 대회 출전한 오히려 김영현보다 체중이 더 나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신창건설의 손동원 선수, 홍사빠. 지금 나란히 서 있으니까 그야말로 어른과 아이가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가 하나 더 있다면 약 한 40cm 정도 더 신장이 큰 최홍만 선수인데 말이죠. 이 최홍만 선수는 작년도 설날 대회도 출전해서 8강에 올라왔죠? 네. 7품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네. 작년도 그 천하장사를 지냈던 황규현을 이기는 파란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규현 선수, 황규현 선수에게 이기고 그만 염원준 선수, 이규현 선수에게 쳐서 7품에 그쳤는데요. 금년에 상당히 지금 감독이 기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재밌을 거예요. 네. 지금 손동훈 선수도 그렇게 호락호락할 선수는 아닐 겁니다. 네. 자, 선제판. 밀어치기. 최홍만. 정말 크군요.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네. 지금 즐기고 계시는데 김영현 선수, 앞에는 또 이봉걸 장사, 이런 장사들이, 그다음에 박범조 장사, 네. 이런 장사들을 대를 이어서 지금 차세대 이 최홍만 선수가 한국 씨름을 주도할 수 있는 네. 김영현 선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선수입니다. 이 최홍만 선수가 또 하나 장점이 말이죠. 왼손잡이 선수 아닙니까? 지금 이만기 씨도 왼손잡이로서 강력한 들빼지기가 상당히 볼품이 있었는데 이 최홍만 선수도 왼손잡이기 때문에 기둥 삿바를 잡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말이죠. 네. 이렇게 이제 신장이 큰 선수들이 이봉걸 장사와 제가 86년도, 5년도죠. 네. 5년도 저도 이제 LG 투자증권 실험단에 약간 현대를 가기 전에 1년 동안 같이 이제 훈련을 해봤는데 말이죠. 이봉걸 장사나 또는 이 김영현 장사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입이 좀 까다롭다고 그러죠. 네. 음식에 이제 편식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최홍만 선수 같은 경우는 편식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장점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재작년에 처음에 동아대학에 입학했을 때 앞으로 2, 3년은 또 잘할 것이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셨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는 2m 12cm였던 키가 작년에 2m 15, 금년 2m 18까지 컸습니다. 둘째판 별빼지기 최홍만. 자, 이리저리 휘둘러 봅니다. 버텨보는 손동환. 외롭게 자세. 아직까지 신장에 비해서 그렇게 체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힘은 근력은 지금 없게 지금 보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 선수가 민속 무대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갖다가 골고루 잘 섭취하고 어떤 많이 먹는다고 한다면은 아주 밀어치기. 힘이 월등히 뛰어날 그런 선수입니다. 저 선수가 현대와도 최근에 연습 경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신봉민이라든가 이태현과도 거의 대등한 경기를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유망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한 판을 뺏기고 있는 손동환. 상대방의 허점을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지금 외롭게 자세기 때문에 조금 공격하기는 까다로운 자세입니다. 들어갈 수 있다면 덧거리죠. 네. 경기 시간 2분 가운데 남은 시간 1분. 자, 프로의 매운맛을 손동원이 한번 보여줄지. 해치기! 잡아 돌렸습니다. 손동원이 한 판 따냈습니다. 대단하죠? 네.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손동훈 선수도 이미 김영현 선수와 경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외롭게 자세에서 풀어가는 방법은 손동훈 선수가 잘 알고 있었군요. 자, 끌어지면서 배지기죠. 네. 네, 최홍만 선수가 저렇게 다양한 자세에서 풀어가는 능력, 이런 것은 아무래도 프로 선수보다는 참 못 미칠 겁니다. 하체가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력이 없어요. 네. 하체가 어둡다고 그러죠. 그렇죠. 중심 이동이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김영현 선수만큼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 최홍만 선수는 외탁을 했다고 그러죠. 아버지 신장은 작은 편에 속하는데요. 160도 안 되는 신장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외삼촌이 185cm 정도라고 하니까 외탁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 보여요. 이 최홍만 선수. 최홍만 선수는 출생은 서울에서 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중학교까지 다녔죠. 네, 제주도 태생이죠. 네. 사실 제일 재미있는 것이 손동훈 선수한테는 안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만약에 여기서 이기고 올라가서 내일 이 민속 무대에 가장 신장이 큰
2m 17의 김영현 선수의 경기를 참 많은 그 언론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생재판. 네. 그대로 한판 다시 만회하는, 한판 다시 따내는 최용만. 이렇게 해서 최용만 선수가 다시 16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손동원 선수 프로의 매운맛을 한판 보여준 것으로 만족을 하네요. 워낙 체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저 선수가 아마 그대로 일속 무대에서 밀어치기. 들어갈 적에 상당한 계약금과 연봉이 책정이 될 겁니다. 지금 현대 씨름단에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과연 저 선수의 진로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LG 씨름단에서 김영현 선수를 가지고 있다면은 네. 이런 선수가 상대했던 팀에서 한 명 가지고 계약을 내서 대적할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재밌을 거고요. 송미연 그 동아대학교 감독은 금년 하반기쯤 프로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던데요. 자, 다시 현대의 권호식 그리고 같은 현대의 김동욱 선수가 기권을 하는 바람에 권호식 선수가 자동적으로 16강전에 진출했고 신창건설의 김효인 선수 금년에 새로 신창이 입단한 선수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입니다. 홍사빠가 단국대학교 온형준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김효인 선수의 본적은 그 인천이고요. 네. 서울 위례 상고를 나왔습니다. 청사빠 메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래 인천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올해 입단을 한 선수인데 1m 90에 103kg 한라급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특기는 덜 빼기 선수이고요. 네. 대학부 해장기 선수권 인삼배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에 맞서는 온영준 선수는 홍사빠 선수. 네, 단국대학교 지금 2학년생인데요. 이제 3학년에 올라갑니다. 네, 22살입니다. 1m 85에 140kg. 네. 예, 장사급 출신이죠. 덜빼지기가 고향이고 전라북도 익산이 고향입니다. 네. 충북 인삼배 장사급에서 3위, 지난 55회 선수권 대회 장사급에서 1위를 차지한 기록이 있고요. 또 대통령배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2관왕입니다. 네, 감독에는 허영욱 씨입니다. 네. 허영욱 감독은 지금 단국대학에서 벌써 20년째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첫째 판. 온영준, 들빼지기 1대0. 온영준 선수가 작년도에는 부상으로 설날대회 출전을 못했고 2000년 설날대회 출전을 했었는데 당시에 김동욱 선수에게 패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네, 저 온영준 선수도 역시 집안에서 막내둥이라고 합니다. 막내둥이 선수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군요. 청사빠이 김효인 선수, 신창건설에 금년에 입단한 선수. 이제 한라급 선수로 입단을 했는데요. 신장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작년도 이제 출전 체급을 보니까 아마추어 전부 다 용장 아니면 청장으로 출전을 했어요. 용사까지 말이죠. 체중이 한라급에 이제 맞춰서 불어나고 있는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좀 가냘퍼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약하죠. 네. 한라급의 체중 한계가 100kg이면은 95kg, 90kg의 그 경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지금 체중이 103kg 정도. 팔기술이 능한 선수인데요. 자, 그대로 밀어치기. 팔기술 걸 틈도 주지 않고 온영준 선수가 밀어붙였습니다. 단국대학교 온영준 선수가 역시 16강전에 진출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여기서 그대로 밀어치기. 자, 오른쪽에 우뚝 선 김영현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홍사빠. 이에 맞서는 청사빠는 같은 LG의 강성찬 선수. 이 강성찬 선수도 신장이 195면은 상당히 큰 신장인데 김영현 2m 17cm. 아까 그 아마추어 최홍환 선수보다 1cm가 이제 작은 선수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뭐 신장면에서는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체중도 좀 적게 나갑니다. 아마추어 최홍만보다
지금 적게 나갑니다. 152.8kg 어제 개최 결과입니다. 작년도 설날 대회에는 김명현 선수가 5품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98년에 설날 장사에 올랐던 김명현, 작년에는 5품. 첫째 판 밀어치기, 가볍게 한 판 따내는 김명현. 선수 밀어치기로 첫 번째 판을 따냈습니다. 1대 0입니다. 네, 가볍게 밀렸습니다. 이번에 좀 머리를 바짝 깎았어요. 김영현 선수가 작년에 5번이나 정상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그 5개 7을 남겼었는데 아마 이 천안하면은 김영현 선수 조금 좀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작년 9월이었었죠?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죠. 네. 이곳에서 2번이나 이 꽃가마는 탔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그 되뇌우고 싶지 않은 2대회 연속 그 출장 정지를 당했던 것이 바로 이거 천안 대회 결과였었는데요. 금년에는 상당히 그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그때 이태현 선수와의 결승전 경기였죠. 이제 백두장사 결승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령에서 신봉민 선수, 그다음에 그 천안에서 이태현 선수를 장외로 밀어나면서 반칙을 해가지고 네. 처음에는 3개 대회에 출장 정지가 내려졌죠. 그랬었죠. 둘째 판 다시 밀어치기 김명현. 이렇게 해서 마지막 16번째 16강 진출자로 김명현 선수가 탄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제 총 16명이 탄생이 됐는데 민속에서 10명, 네. 아마추어에서 6명이 지금 현재 16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이 상당히 오늘 이번 2002년도 설날 천안장사 실험대회에 많은 선수들이 지금 16강까지 진출을 해놓고 있어요. 작년에 비한다면은 상당히 아마추어 선수들이 눈에 띄네요.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좋은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요. 결국은 그 민속의 뿌리, 근원은 아마추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아마추어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 결국은 민속에 있는 선수들이 자극도 될 수도 있고 씨름이 발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모래판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8강 선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16강전에 진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를 보면요. 네. 대불대학의 백성욱 선수가 김정길 선수를 이겨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울산대학의 박영배 선수가 LG투자증권의 김경수 선수를 이겨서 올라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기대학교